안녕하세요. IT 커넥트입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바이브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 정말 핫한 이슈인데요. 저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바이브 코딩을 해봤는데, 바이브 코딩 해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AI가 생겼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좀 작동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본 건 3월쯤이었는데요. 이제 AI와 대화를 하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막 이제 떠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저는 챗GPT나 클로드로 좀 코드를 물어보면서 작성을 하고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O3 미니인가 뭐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모델을 선택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주면서 코드를 주잖아요. 그럼 이거를 별도의 아이디를 쓸 수도 있는데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빈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볼 건데 뭐 여기다 index.html이라고 하죠. 이거 HTML 파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저장을 한 다음에 넣었던 이 파일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뭐 점수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주 심플하게 테트리스 기능만 구현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카피하고 붙이고 여기서 수정하고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러다가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GitHub 코파일럿 지금은 이런 예전 모델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O3 미니로 써볼까요? 여기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하고 에스크 모드니까 에이전트 모드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환경을 물어보라고 하네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웹 브라우저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웹 브라우저로 만들 때가 가장 좀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index.html가 이번에는 뭐 JS, CSS, MD 파일, 뭐 GitHub까지 다 나왔는데요. 요거를 만들어진 테트리스 폴더에 가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이제 점수표도 나오고 하는데 뭔가 이 방향키도 안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QW로 이런 식으로 바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GitHub 코파일럿,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아이디인데요. 아이디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코드 편집기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장점은 좌측에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개 파일들을 같이 한 번에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코딩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카피 페이스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직접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도 아이디, 우리 편집기 안에서 여러 개 파일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알아서 이제 제작을 해주는 장점이 있죠. 네. 지금 뭐 화면이 커지고 블록과 UI가 화려해졌다고 하는데요. F5 눌러서 보면, 네. 역시 화면이 확실히 커졌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도 들어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좀 손쉽게 뭔가 여러 개 파일을 같이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이러다가 이제 클로드가 나오면서 클로드에서도 한번 좀 해볼게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테트리스 게임을 웹페이지에서 테트리스 게임을 웹페이지로 만들어줘라고 클로드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로드에서 만들면은 곧바로 우리가 웹페이지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콘을 누르면 코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확실히 클로드가 지금 앞서서 했던 것보다 가장 이제 뭔가 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작법도 있고, 다음 블록도 표기해주고 있고, 점수 레벨 9,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클로드에서는 직접 좀 볼 수 있어서 뭔가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불편한 점은 결국 코드를 수정하려면 여기서는 이렇게 직접 수정할 수가 없죠.
결국은 수정하려면 말을 해야 되고, 별도로 이제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편집기기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 4 모델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이제 커서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커서를 실행을 해보면, 커서의 모습은 아까 이제 보셨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기능들, 예를 들어 규칙들을 설정을 한다던가, MCP를 이용을 해서 뭔가 다양한 기능들을 붙인다던가, 각종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옵션들을 다 제공하고 있죠. VSC에서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확장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제가 에이전트 모드에서 모델은 클로드4 손의 싱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구형 계획을 얘기해 주는데요. 계획대로 한번 실행해 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이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나오는데요. Accept All을 누르고 저는 이제 그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커서가 만든 테트릭스 게임입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상당히 괜찮네요.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장점은 커서의 경우에는 직접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하기라고 코드를 바꾸게 되면 저장을 했을 때 F5 누르면 여기 있군요. 네, 이동하기라고 바뀌게 되고요. 자, 빠른 낙하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축소를 해서 빠른 낙하 하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보이시나요? 빠른 낙하 하기라고 변경이 되죠. 회전도 회전하기 하면은 이렇게 회전하기로 바뀌고요. 장점은 직접 코드를 수정하면서 바로바로 AI와 대화를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아이디 중 하나가 바로 커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라는 게 나왔죠. 윈도우즈 파워쉘이라는 터미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미나이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폴더를 테트리스 테스트라고 하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저는 제미나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미나이 CLI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로그인이 된 상태라서 저는 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명령창에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이 만들어지면서 보시면은 파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라고 쳐주고요. 네, 기능이 구현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index.html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클로드가 만든 테트리스가 가장 잘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문제없이 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미나이 CLI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약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죠. 이런 명령어를 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생겨서 유행을 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뭐 커서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 없이 이 안에서 곧바로 바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이 낮아서 되게 빨라요. 빠르게 뭔가 느리거나 버벅이는 게 좀 덜하죠. 커서 같은 거보다는. 그리고 비용이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클로드 코드도 오퍼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엄청 이제 비싸게 사용해야 하는데 클로드 코드로 사용할 때 오퍼스 모델로 계속 돌리더라도 꽤 많은 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API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CRI를 사용하고 있고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AI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코딩 방식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해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모델에 직접 코드를 이야기해서 코드를 내가 뭐 메모장이나 다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ID에다 넣어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이었다면 뭐 커서 같은 게 나오면서 한 번에 폴더나 파일들을 다 관리할 수 있었고, 이제는 CLI, 제미나이 CLI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런 터미널 형태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고 하죠. 각 복잡한 작업들을 AI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제가 바이브 코딩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참고로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개발자는 아닌데요. 개발을 몇 개월 정도 배워본 경험은 가지고 있고, 실무에서 개발을 거의 해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코딩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먼저 보죠. 바이브 코딩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말만 자연어만 잘 치면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웹사이트든 뭐 모바일 앱이든 누구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자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PM분들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기획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나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개발자들과 설명을 할 때도 매우 용이하죠. 디자이너분과 대화를 할 때도 너무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속도가 정말 빠르다. 이거는 뭐 비전공자이거나 개발자이거나 관계없이 개발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동일하거나 공통적인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죠. 이제 항상 똑같이 써야 되는 코드들은 AI가 순식간에 다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고격들도 다 갖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던 시간들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고요. 뭐 중간에 들어가는 뭐 코드들도 그렇고 오류를 잡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AI가 다 이제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조차도 개발 속도를 정말 빠르게 만들어주고요. 이제는 개발 그 자체보다 아이디어, 기획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아마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쓰느냐, 물론 뭐 최적화, 보안, 뭐 가독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AI가 너무나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코드 자체보다는 어떤 것을 만들지, 무슨 문제를 해결할지가 훨씬 더 중요해질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얼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당연히 단점이 있죠.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되면 개발자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보면 코드가 믿을 수 없다. 코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최적화도 잘 안 돼 있거나 비효율적인 코드가 막 여러 번 반복된다거나 구조가 엉망이거나 애초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코드를 믿을 수 없어서 개발자분들은 그냥 내가 짜는 게 낫지 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제 비개발자분들이거나 우리 기획자이거나 개발을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존성이 너무 커진다. AI가 없으면 사실 애초에 개발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개발 쪽의 역량을 키워서 뭔가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AI에 계속 의존을 해서 오히려 학습할 때 더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AI가 만들어주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배우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뭔가 이제 배우기가 싫어진다고 할까요? 뭔가 불필요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이 너무 높아지는데 이 부분을 깨야 어떤 개발 실력을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예요. 저는 이게 정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커서가 기존의 $20 요금제에서 500회 정도의 리퀘스트를 날릴 수 있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죠. 이제는 뭐 무제한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좀 써보면은 금방 한도에 막혀 버리더라고요. 뭐 전체 30일 동안에 쓸 수 있는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에 한 두어 시간 정도만 끊겨버려서 결국은 $60짜리 새로 나온 요금제를 구독을 하게 됐고요. 뭐 클로드 코드로 뭔가 이제 실제 상용화 정도 수준의 어떤 규모가 있는 개발을 하려면은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제 한 $200짜리를 써야
충분히 이제 막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100달러짜리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100달러, 200달러면 월에 이제 15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또 뭐 그것만 쓰질 않죠. 여러 가지 AI 도구들은 전부 다 이제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쓸 수 있다가 지금은 이제 유료가 이제 대세가 됐고 유료 요금제에서도 점점 비싼 요금제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돈이 이런 구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이런 AI를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점점 더 생산성과 어떤 효율성의 격차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서도 또 어떤 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바이브 코딩의 어떤 흐름과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장점이나 좀 단점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 것 같고, 제가 또 워드프레스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워드프레스의 어떤 테마나 플러그인들을 개발하거나, 별도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